혼인할 사람을 그려주는 점쟁이. 어느 고을에 점을 잘 치기로 소문난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재주는 사주풀이와 관상만이 아니었는데 젊은 남녀의 얼굴을 보곤 붓을 놀려 장차 혼례를 맺을 이들의 얼굴을 화선지에 그려주는 신기한 점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림 속 인물은 몇 해 지나 틀림없이 나타났고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하여 장날마다 점쟁이 앞에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양반댁 교수가 부끄러운 웃음을 숨기며 찾아왔고 혼기가 꽉 찬 머슴들이 순번을 기다렸습니다. 점쟁이의 그림이 나오면 너도 나도 구경하면서 웃거나 감탄했으며 때로는 탄성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이 얼굴이 제 남편이 될 사람의 얼굴인가요? 너무 잘생겨서 오금이 저리네. 저려. 나쁜 짓을 하지 말고 마음을 곱게 쓰고 집안의 어른들을 공경하면 5년 안에 찾아올 인연일세. 그해 여름 한 사내가 조심스레 점쟁이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석동. 마을 서쪽 외딴 곳에서 자라 농사를 지며 살아온 총각이었습니다. 어르신을 만나려고 몇 달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전 올해로 20인 범띠 총각인데 미래 제 부인의 얼굴을 보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혼기가 꽉 찬 청년이구만. 잘 찾아왔네. 어서 이쪽으로 앉아보게. 숨을 고르고 마음을 정돈하고 있으면 내가 한번 그려보겠네. 석동은 두 손을 무릎에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뒤편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곧 붓이 종이를 스치자 모여있던 사람들의 숨이 고요히 가라앉았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은 그때였습니다. 붓끝이 종이를 긋자 먹선이 번지고 툭 끊어졌습니다. 눈매를 긋자 선이 툭 끊기고 입술을 그리자 종이가 얇게 찢어졌습니다. 점쟁이는 종이를 바꿔 또다시 세 번째, 네 번째로 그려보았으나 형체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석동이 조심스레 운을 뗐습니다. 어찌 됐습니까, 어르신? 미안하네. 내 붓으로는 자네의 배필을 그릴 수가 없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점쟁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멍하니 붓을 내려놓는 모습은 처음 겪는 당혹감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붓으로 담을 수 없는 인연이 있는 모양일세. 돈은 돌려줄 테니 이만 가보시게. 석동 역시 알 수 없는 당혹감에 주춤거리다가 인사를 하고 뒤돌아 나왔습니다. 장터의 햇빛이 굴뚝 먼지처럼 어지럽게 내려앉아 있었죠. 돌아서는 그의 뒤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빨랐습니다. 장에 다녀오니가 우물가에서 수군거렸고 우물가의 말이 대장간으로 대장간의 말이 주막으로 건너갔습니다. 점쟁이가 못 그린 사내가 있다지? 하면 혼인이 어려운 팔자지 뭐. 아니면 귀신 같은 것과 엮일 팔자라고들 하더라. 에이, 사람 겁주는 소리. 하긴 산골짜기에서 홀로 살면 귀신에 홀려도 모르겠지. 그의 여름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새벽부터 허리춤을 적시는 비가 내려 산골짜기 물길이 거칠어졌는데 그날도 석동은 도끼를 메고 나무를 하러 나섰습니다. 비가 잦아든 틈을 타굽은 참나무를 내리치려던 때 개울 쪽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석동은 도끼를 내려놓고 뛰었습니다. 개울에 휩쓸려 내려가는 여인이 급류에 휘말려 떠내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물가로 내려가 손을 뻗었습니다. 내 손을 잡으시오! 여인은 마지막 힘을 내듯 손을 뻗어 석동의 손목을 붙들었습니다. 석동은 바위에 발을 걸고 온몸에 힘을 써 여인을 끌어올렸죠. 둘은 젖은 채로 물가에 쓰러졌습니다. 여인은 기침을 하면서 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목소리는 비 오는 날 대숲을 스치는 소리처럼 낮고 고요했습니다. 석동은 겉옷을 벗어 건넸습니다. 이걸로 몸을 덮으십시오. 바람이 심합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매에는 낯섦과 안도가 함께 머무른 듯 보였습니다. 댁은 어디십니까? 제가 댁까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랍니다. 갈 곳이 없다니. 그러면 자세한 사정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우선 제 집에서 몸을 말리고 일어나시지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둘은 비냄새와 젖은 흙냄새를 따라 산길을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석동은 장작을 더하고 솥에 죽을 올렸습니다. 아까 물가에서 기침을 세게 하셨습니다. 이내 괜찮아질 겁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한데 제 이름을 묻지 않으시나요? 물어도 되겠습니까? 연하라 부르면 됩니다. 연꽃의 연화? 여인은 빙긋 웃었죠. 네, 석동은 잠깐 머뭇거리다 물었습니다. 그럼 연화 아씨, 어찌 홀몸으로 이 산개울가에 계셨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연하는 불빛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사람을 데려가기도 하고 데려오기도 하죠. 저는 돌아오는 길이 조금 늦었을 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나중에 차차 알게 되실 겁니다. 그날 밤 바람은 잦아들고 개울물 소리는 다시 낮아졌습니다. 지붕새로 떨어지는 빗방울은 마지막 인사를 하듯 톡톡 소리를 냈죠. 잠들기 전 석동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연화 아씨께서는 머물 곳이 없다 하셨지요. 몸이 나을 때까지 이곳에 계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 정체도 모르시면서 저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네요. 구한 사람을 어찌 두려워합니까? 그 말 뒤로 바람이 문설주를 스쳤습니다. 며칠이 흐르자 연화는 집안 살림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독대에 뚜껑을 닫고 헝겊으로 창호지를 정리하고 밭고랑 끝에서 잡초를 뽑았습니다. 명망 있는 집안 자제분 같은데 이런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네요. 신분의 높낮이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르지는 않죠. 둘은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말과 말 사이에 흐르는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밭에서 돌아오면 석동은 물을 길었고 연화는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오면 두 사람의 그림자가 흙벽에 나란히 붙었습니다. 며칠이 흘러 마을 장터에 다녀오는 길에서 예전에 알던 노파를 만났습니다. 석동아, 아직도 짝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 그곳에서 살고 있는겨. 석동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뭐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생에 제 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에구, 말도 참. 노파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래도 밥은 챙겨 먹고 다니는 모양이네. 얼굴이 살이 올랐어. 혼자 살수록 잘 챙겨 먹어야죠. 노파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누구도 그 깊은 산속까지 올라가지 않을 뿐더러 굳이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석동은 여전히 호랍이었으니까요. 가을이 오자 밤하늘의 별이 선명해졌습니다. 한가위 전날 밤 달이 큰 쟁반처럼 떠오르자 연화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달이 유난히 밝네요. 음력으로 보름이니 그렇겠지요. 보름달 아래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런 말이 있군요. 하면 연화 아씨는 달을 보고 무슨 소원을 빌었나요? 연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에 영원히 머물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석동은 연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시군요. 눈이 내렸다 그치고 다시 장이 섰습니다. 서리발에 장터의 북어가 단단해지고 솜신을 산 아이들이 어기적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석동은 소금과 종이, 바늘을 사러 장에 갔는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자네 참 오랜만이구만. 붓으로 미래의 연인을 그리는 점쟁이였습니다. 어르신, 그간 무탈하셨습니까? 난 여전하지. 자네 역시 안녕하신가? 그때 연화가 조용히 석동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본 점쟁이의 얼굴빛이 하얗게 바뀌었습니다. 동공이 확장되었고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구나. 예? 아니네. 그저 반가워서. 점쟁이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연화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댁은 어디 분이시오? 바람이 부는 쪽에서 왔습니다. 바람 부는 쪽이라. 점쟁이는 멍하니 중얼거리다가 석동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렇게나 예쁜 인연을 만나다니 내가 다 부럽구만.
부디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게. 점쟁이는 그 말을 끝으로 뒤돌아 사라졌습니다. 저분은 대체 누구신가요? 이 고을에서 유명한 점쟁이로 미래의 짝을 그려주는 분이시지요. 하지만 전에는 내 인연을 그려주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군요. 그렇군요. 순간 연화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집으로 돌아온 석동은 잠시 쉬려고 방바닥에 누웠습니다. 그때 연화가 인기척을 내며 들어오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전에 제가 어디에서 왔느냐고 했죠?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아주 오래전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래전 일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오래전에 이 근처에서 발을 헛디뎠어요. 누구도 제가 사라진 걸 기억하지 못했고 찾지도 않았죠. 그렇게 물살에 휩쓸려 사라진 저는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 날 당신이 나를 끌어올렸다는 것만 생각이 나요. 그럼 그날 내가 구해낸 건 네, 이미 목숨이 다한 제 영혼이에요. 스산한 바람이 문틈 사이로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석동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죠. 난 당신을 사람으로 알고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숨 쉬고 웃고 밥을 먹고 나와 같은 잠을 자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같이 하는데 어찌 죽은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연화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가지 않고 이곳에 머물 수 있었나 봐요. 누군가 나를 사람으로 대하고 사랑해줘서 이렇게 사람같이 살 수 있나 봐요. 그럼 앞으로도 사람으로 대하겠습니다. 내 아내로 말이죠. 연화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다음 날 점쟁이가 산길을 올라 석동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가 직접 산을 오르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기진맥진에 물을 찾는 그에게 물그릇을 가져다 준 석동이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오지 않으려 했지만 그래도 꼭 와야 했어. 그는 마루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연화를 보았습니다. 그날 장에서 널 보고, 아니 너희 둘을 보고 깨달았지. 왜 내가 내 인연을 그릴 수 없었는지. 석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죽은 사람의 얼굴을 그릴 수는 없었네. 특히나 실체가 없는 영혼을 종이에 옮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지. 뭐 어쨌거나 자네가 좋은 인연을 만난 것 같으니 내 마음도 한결 편안하다네. 그게 사람이건 귀신이건 말이야. 자네가 날마다 밥을 짓고 말을 나누고 함께 계절을 지낸다면 그것이 곧 사람의 인연이 아니겠나. 귀신이든 사람이든 사람답게 살아내면 사람의 인연인 거지. 명심하겠습니다. 점쟁이는 품에서 작은 폐물을 하나 꺼냈습니다. 옥으로 된 부처님 동상이었죠. 이건 옛날 어머니가 내게 주신 거라네. 붓보다 먼저 마음을 가다듬게 해준 물건이지. 이제 내게 이것을 줄 테니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때가 있으면 이것을 보고 마음을 다스리게나. 어르신께서 어찌 이 귀한 것을. 나도 이제 저물어 가는 처지네. 그리고 내 생에 자네들 같은 인연을 본 적도 없고 이렇게 예쁜 인연을 본 적도 없어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네. 연화가 두 손으로 폐물을 받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저녁도 마다하고 점쟁이는 산길을 내려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같이 사는지. 죽은 사람과 같이 살면 그 영향으로 명줄이 짧아질 텐데 참 안타깝구만.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둘이 잘 살았으면 좋겠네. 해를 두어 더 넘긴 어느 봄, 점쟁이의 부고가 들려왔습니다. 장례는 조촐했는데 석동은 산 아래의 작은 사당까지 가서 향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저는 연화와 같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밤 석동은 방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등을 쓸어내렸죠. 울음이 잦아들자 연화가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죽게 된다면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 내가 떠나게 된다면 옥황상제님께 간청하고 또 간청하여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하겠소.
그곳이 현생이건 하늘나라건 혹 지옥이라도 당신과 함께 하겠소. 저도 그리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어요. 시간은 쏜살처럼 흘렀습니다. 몇 년 사이 몸이 급속도로 나빠진 석동은 매화 향이 담벼락을 넘어와 방 안까지 스며드는 봄날, 연화를 불렀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내가 어제부터 자꾸 졸리고 기력이 없소. 잠깐 더 누워 있어요. 제가 죽을 끓여올게요. 죽은 나중에. 석동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약속 기억하오? 연화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네, 기억해요. 그럼 내가 잠깐 어디 다녀올 테니 기다려줄 수 있어? 그럼요. 얼른 다녀오세요. 곧 돌아오겠소. 그 말과 함께 그의 숨은 얕아지고 아주 고르게 아주 조용히 길어지다가 새소리와 개울물 소리 사이로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동안 연화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시 시간이 흐른 뒤 연화는 속삭였습니다. 꼭 돌아오세요.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한동안 석동의 이야기를 입에 올렸습니다. 산골 움막에서 홀로 살던 총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집엔 언제나 두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다고 하는 이야기였죠. 밤마다 창호지에 들이온 그림자는 늘 둘이었고 장독대 사이에서 오가는 웃음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귀신과 맺어진 인연이라던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무섭지도 않나? 귀신이든 사람이든 함께 울고 웃고 밥을 나누고 계절을 건넌다면 정이 들지 않겠나. 그것이 곧 인연이지 뭐. 세월이 흘러 석동의 움막터에는 들꽃이 피었습니다. 흰꽃, 분홍꽃, 그리고 연꽃잎처럼 넓게 퍼지는 풀잎이 해마다 자리를 채웠습니다. 어느 봄날 누군가는 그곳에서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직전 아주 잠시 안개 속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듯한 그림자가 집에서 나와 산으로 사라졌다 말했죠. 그리고 그 집 안에는 옥으로 된 부처님 동상만이 남아있다 말했습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